자, 오늘 저희 앞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2020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한 대에 대한 서류 몽치예요. 뭐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차죠. 그런데 이걸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이건 그냥 중고차 매물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한 자산을 어떻게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 그 집요한 추적 기록에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이 차 모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그러니까 관리 철학과 그 실행의 증거가 핵심인 거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6세대 익스플로러는 300마력짜리 고성능 터보 엔진에 또 복잡한 10단 자동 변속기,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맞물린 아주 정교한 기계입니다. 그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건 바로 그 관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기록들을 한번 해부해 보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투자가 과연 이 복잡한 기계의 성능, 신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고차로서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그냥 유난스러운 취미였을지 아니면 정말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이었을지 지금부터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인 심장부,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파워트레인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2.3리터 에코부스트,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입니다. 비유하자면 체구는 작은데 엄청난 힘을 내는 단거리 육상 선수 같은 존재죠. 최고 출력이 300마력에 토크가 42.9kgm인데 이 정도 힘을 작은 배기량으로 뽑아내려면 내부 부품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일수록 어떤 오일을 언제 어떻게 갈아주느냐가 수명과 성능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예민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변속기는 어떻습니까? 10단이라고 하니 왠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기어가 10단으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다는 건 변속은 부드럽고 연비는 좋아지지만 내부 구조는 뭐랄까 거의 스위스 시계처럼 복잡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수백 개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걸 매끄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변속기 오일이거든요. 이 오일 상태가 나빠지면 변속 충격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엔 정말 수백만 원짜리 변속기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엔진, 변속기만 해도 벌써부터 관리의 중요성이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차는 4륜 구동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또 어떤가요? 4륜 구동의 핵심에는 보통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PTU, 파워 트랜스퍼 유닛하고 RDU, 리어 드라이브 유닛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엔진 힘을 앞뒤 바퀴로 나눠주는 작은 변속기 같은 장치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은 챙겨도 이 PTU나 RDU 오일은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문제 생기면 수리비가 크게 나오고요. 이 기록에는 바로 이 부분까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고성능이지만 예민한 터보 엔진, 스위스 시계처럼 복잡한 10단 변속기,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숨은 부품까지 있는 4륜 구동 시스템. 이 모든 게 잘 관리되면 환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지만 하나라도 소홀했다면 잠재적인 수리비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록은 그 잠재적 폭탄을 어떻게 제거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주행거리 약 76,000에서 86,000km 사이에 진행된 집중적인 리프레시 작업 기록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모품 교환이 아니에요. 차의 핵심 컨디션을 거의 초기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 리프레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를 보니 2025년 2월에만 약 13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가 고장나서 고친 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수리가 아닌 성능 유지를 위한 예방정비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군요. 네, 그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술적으로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파워트레인의 모든 오일류, 변속기 오일부터 PTU, RDU 오일까지 말 그대로 구동계의 혈관 속 피를 모조리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존 오일을 빼고 새 오일을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순환식 교환 방식을 썼는데 이건 비유하자면
사람 몸의 피를 그냥 수혈하는 게 아니라 특수 장비로 몸속의 모든 혈액을 빼내면서 동시에 깨끗한 새 피로 완전히 바꿔주는, 뭐랄까, 혈액 투석에 가깝습니다. 혈액 투석이요? 그냥 오일 교환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군요. 완전히 다르죠. 기계 내부에 쌓인 미세한 찌꺼기나 슬러지까지 완벽하게 밀어내서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시간도 비용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엄두를 못 내는 최상위 레벨의 정비 방식이거든요. 이걸 했다는 건 구동계 컨디션을 사실상 리셋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잠시만요. 그런데 그게 꼭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잉 투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돈이면 차라리 나중에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는 이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한 고장 수리비를 예측 가능한 예방 투자비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변속기가 멈추는 아찔한 상황, 그로 인한 수리비, 시간 손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십만 원의 예방 투자로 원천 차단한 셈이죠.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항목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냉각수도 일반적인 교환이 아니라 15만 원을 들여 전체 순환 교환을 했고요. 엔진 열을 식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더 흥미로운 건 타이어 공기압 센서 TPMS입니다. 보통 4개 중 하나가 고장나면 경고등에 뜨고 그때 가서 교체하는데 이 차는 32만 원을 들여서 고장나지도 않은 센서 4개를 한 번에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왜요? 이 센서들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해서 수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나가 고장났다는 건 나머지도 곧 고장난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걸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죠. 이게 바로 예방정비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고장날 확률 자체를 돈으로 그냥 사전에 없애버린 거군요. 기계적인 부분은 거의 새 차처럼 만들어놨다는 건데 사실 요즘 차는 기계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요? 당연히 보입니다. 이 차에는 포드의 싱크3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자료를 보면 V.4.23188 이런 구체적인 버전까지 기록하면서 최신 상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형 소프트웨어 쓰는 차에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했을 때 자주 끊기는 불편함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시스템 안정성, 보안,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과의 호환성까지 모두 최상으로 유지한 거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최신으로 유지했다는 건 이 차의 사용 가치를 계속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네요. 안전기술 쪽은 어떻습니까? 포드 코파일럿 360라는 시스템이 있던데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이 포함된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 목록이 아닙니다. 이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량 전방의 레이더, 유리창의 카메라, 또 차 곳곳의 수많은 센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즉, 이 기능들이 모두 정상이라는 건 차량의 복잡한 전기 전자 시스템 전체가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계, 소프트웨어, 전자장비까지 모두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었다. 그런데 이 외에 추가로 장착된 품목들도 눈에 띄네요. 이 목록을 보니까 이것도 그냥 취향대로 꾸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은 자외선 차단으로 실내 내장재가 낡은 걸 막아주고 생활보호 PPF 필름은 문손잡이나 모서리처럼 흠집 나기 쉬운 곳을 보호해서 외관 가치를 보존하고요. 사이드 스텝은 실용적인 목적, 블랙박스에 보조 배터리까지 단 건 주차 중 보안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죠.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타이어 선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중고로 팔 차는 값싼 타이어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한국 타이어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다이나프로 HBX를 장착했더라고요. 이건 거의 차를 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게 바로 이 차의 관리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는 주행 성능, 정숙성 같은 차량의 본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차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확인한 이 꼼꼼한 관리, 이게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싶을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기술적인 관리들이 시장에서, 특히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재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에 평범하게 관리된 다른 익스플로러를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마 구매하고 1년 안에 혹은 얼마 안 가서 교체해야 할 항목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변속기 오일, PTU, IDU 같은 구동계 오일 전체 교환 비용. 이것만 해도 전문점에서 제대로 하려면 100만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급 타이어 4개 교체 비용도 최소 80만 원 이상이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TPMS 센서도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면 4개 다 교체하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요. 냉각수나 배터리 같은 소모품도 교체 시기가 다가왔을 거고요. 들어보니까 인수 후에 조만간 지출해야 할 돈이 못해도 200에서 300만 원은 그냥 깨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차는 그 확정된 미래 지출을 이전 주인이 자기 돈으로 미리 다 막아놓은 상태인 겁니다. 구매자는 향후 몇만 킬로미터 동안은 기름 넣고 엔진 오일 가는 것 외에는 큰돈 들어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고차를 살 때 가장 두려운 인수 후 예상치 못한 수리비 발생이라는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표에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적혀 있는 게 아니군요. 차량 가격 더하기 몇 년치 주요 정비 비용 선납권 더하기 고장 리스크 제거 보험이 포함된 셈입니다. 이건 그냥 중고차 구매가 아니라 검증되고 리스크가 제거된 자산을 인수하는 개념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Zero Maintenance, 즉 인수 후 당분간은 유지보수에 돈 들어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점. 이것이 이 자산에 가진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가치 제한입니다. 단순한 가격 할인이 아니라 구매자의 시간과 스트레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없애주는 프리미엄 가치인 셈이죠.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는 단순히 잘 관리된 중고차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어떻게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였어요. 이 차량의 핵심 가치는 차가운 강판과 엔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 로그,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종 요약을 하자면 2025년 2월에 집중된 그 리프레시 작업은 구동계와 주요 시스템의 노후화 사이클을 사실상 초기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의 다른 차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컨디션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인 거죠. 소유주가 직접 꼼꼼하게 관리한 상세한 데이터 기록이 단순한 연식과 주행거리 숫자를 넘어서 그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보다 이런 디지털 관리 이력서가 더 중요한 가치 촉도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